맨발 걷기 121일차 2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맨발 걷기 하다 보면 상체가 상체라 하면 이마 이쪽이 약간 이렇게 구부정한 상태에서 걷거든요. 보통 우리가 걸을 때 보통 이렇게 많이 걸어요. 어떻게 걷냐면 이렇게 앞쪽에 무게를 두고, 그러면 많은 곳에 무리가 되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이럴 때는 한번 이렇게 몸을 최대한 풀어주고, 여기 목 뒤에 승모근 같은 데 있잖아요. 그쪽이 그 스트레스나 피곤하고 힘들 때 굳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최대한 풀어주려면 어떻게 하냐면 앞꿈치로 맨발 걷기를 해보세요. 이 허리에서부터 그 승모근까지 피로가 아주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런데 앞꿈치로 이렇게 맨발 걷기 하시면서 최대한 본인의 이 턱과 목은, 턱은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시고 목은 이렇게 뒤로 한 번씩 제껴주시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어떤 분이 맨발 걷기 하시면서 반신욕까지 하면 효과가 2배 된다고, 그렇게 어싱 효과가 2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앞꿈치로 맨발 걷기 하면서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이 또한 효과가 2배 된다, 그런 말씀을 2부 영상 서두에 드리면서, 자, 2부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제 영상의 효과나 또 본인의 경험이나 치유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거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한번 종합적으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한번 쭉 읽어주는 그런 날로 정하고, 조금 시간이 길더라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들의 그 경험 사례, 치유 사례, 또 본인들의 어떤 질병과 비교도 해보시고, 이 영상에도 댓글도 같이 달아주시면 훨씬 더 유익한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댓글은 최신순부터 할게요. 옛날 거 말고 최신순부터 댓글 읽어드릴게요. 1시간 전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름은 은미라는 분이십니다. 은미님께서 저는 맨발 걷기 11차인데요. 고질병인 비염을 거의 완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를 어느 순간 풀지를 않아요. 제 권유로 지인분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설사 때문에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는데 지금은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바나나 변을 본다고 꾸준히 맨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눈동자가 너무 깨끗해져서 신기해하고 있어요. 이분은 비염과 그다음에 또 자기 지인분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시력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셨군요. 자, 그 다음에 규리님으로부터 받은 댓글인데요. 열심히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젊은 분이 대자연의 의사를 만나, 너무 표현 좋지 않습니까? 대자연의 의사, 대자연의 의사를 만나 경험 그대로의 느낌을 올려주시니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맨발 걷기 하는 입장에서 생각들이 많습니다. 이런 리얼한 느낌을 들을 때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저도 이렇게 힘이 되는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엊그제 술 먹고 타이레놀 먹었다는 그 말씀을 들으신 분께서 걱정돼서 글을 적는다. 술 드신 후에 타이레놀 드시면 간에 독약이다. 타이레놀은 특히 간에 영향을 주니까 숙취가 없어진 후 약 복용하시는 게 간 건강을 지키는 거다. 저도 알고 있는데
편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앞으로는 절대 음주 후에 편두통이 있더라도 타이레놀 먹지 않고 가급적 음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임님이라는 분은 저도 비염이 엄청 심했는데 40년 동안 비염을 앓았대요. 그런데 맨발 걷기 며칠 만에 확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9개월 동안 했는데 온갖 잡병이 거의 다 없어지고 비염약뿐만 아니라 감기약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맨발 한 뒤로 새 사람이 된 것 같다. 계속 열심히 평생 하며 병원 안 가고 살 것 같다. 이제는 정말 좋다. 와, 저 이런 댓글 보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소름이. 그리고 너무 기뻐요. 40년 동안 비염을 앓고 있으셨던 분이 맨발 걷기 며칠 만에 확 좋아졌고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잡병들이 거의 없어졌대요. 감기약도 안 먹고 평생 병원 안 가고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정말 희망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눈밭에서 맨발 걷기를 대단하십니다. 울산은 눈 구경 힘들어서. 저는 술 좋아해서 제가 건수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안 만들려고요. 맨발 걷기 비염에는 최고입니다. 이분도 비염에 고질병이 있으셨는데 맨발 걷기 하고 나서 비염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술을 보통은 건수를 만들어 가지고 먹지는 않는데 건수를 만들어서 술을 드실 정도면 상당한 애주가시다. 조금만 드십시오. 영태라는 분께서 접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해야 할 삶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꾸준히 해야 된다. 이게 약간 두 줄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정확한 말씀이에요. 접지를 함으로 인해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고 저희가 땅의 기운을 받고 잡병들을 없애고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맨발 걷기 접지다. 이제 그런 말씀 해주셨고, 맨발 걷기 효능은 하면서 숙면과 통증은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로는 본인은 몸에 전기가 유독 많았는데 그것 또한 사라졌다. 그러나 병원 갈 사항은 의사 진찰과 맨발 걷기 병행하면 더욱더 효과적이겠다. 결국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아주 현명한 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지만 병원에 가서 진찰 받을 건 받으셔라. 그리고 맨발 걷기는 병행하셔라. 그런 말씀 같아요. 그리고 또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영상을 보았어요. 참 여유롭고 그리고 행복해 보이시다. 오늘 비가 많이 내렸는데 처음으로 그리피스 파크에 가서 공원 같아요. 그리피스라는 그런 공원에 가서 맨발 걷기 하고 왔는데 갱년기 불면증이 심해서 시작을 하려고 한다. 저도 그러니까 여기에 댓글 달아주신 이분도 저처럼 생각해서 그 동백잎처럼 똑 떨어지는 깔끔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감사하다. 영상 아주 좋다. 자주 올려달라. 그런 말씀을 또 남겨주셨고, 어떤 분은 이제 시력에 대한 얘기인데 같이 맨발 걷는 여자분이 맨발 걷기 하고 나서 1.2에서 2.0으로 38세인 본인 같은 경우에는 0.9에서 1.2로 그리고 안구 건조증, 비문증도 좋아졌다. 안압도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맨발 걷기에 대한 그 시력이 좋아지는 그런 내용들도 올려주셨습니다. 어떤 다른 분은 어싱 테스터기 하면서 이런 게 있냐? 반말을. 어쨌든 모든 인체는 저항이 있기에 전이차가 있다. 그렇다고 어싱 한다고 몸의 저항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전자파 속에 살아가는데 옷이 가능한 면 소재를 입는 게 좋다. 지난번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언급했던 내용 같은데
이분 말씀도 맞아요. 우리는 전자파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면 소재의 그 옷을 입는 것이 몸에는 좋죠. 하지만 이렇게 저항값을 낮추는 행위를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어싱인 거고요. 예. 시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맨발 걷기 하고 눈이 좋아진 효과를 크게 느꼈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나았고 밤 운전할 때 불빛이 겹쳐 보이던 현상이 사라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맨발 걷기가 눈에 좋은 건 분명하다. 다만 시력의 차이는 없었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8개월 차 맨발러의 그 말씀인데 이분 제가 알아요. 여러 통증은 싹 사라졌어요. 그러나 고지혈증은 높아 내려가질 않아요. 약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시간을 쪼개 맨발 걷기 하시는 모습 좋습니다.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으셨네요. 이제 그렇게 응원도 해주셨는데 맨발 걷기가 고지혈증에 효과가 있다는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길게 하고 마음을 편히 먹은 상태에서 차분하게 맨발 걷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식습관이나 본인의 그 생활 패턴 그런 것들을 최대한 건강하게 만든 상태에서 맨발 걷기를 하시면 어느 정도는 고지혈증의 그 수치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시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분 2년 전 건강검진 때 시력이 0.2였는데 근본 건강검진을 해보니 0.7이 나왔어요. 맨발 걷기 5개월 하루 3시간씩 한 결과인 것 같아요. 시력에 정말 이렇게 제가 시력에 도움이 있냐 효과가 있냐 라고 약간 반신반의해서 이렇게 올려놨더니 많은 분들이 야 그런 말을 해 시력에 효과 있어 임마 하면서 다들 그 본인들의 실제 사례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막 해서 올려주고 계세요. 어떤 분이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2시간 가까이 맨발 걷기 하는데 비염은 완치에 가깝고 왼쪽 귀 이명을 고치려고 노력 중인데 아직 효과가 없습니다. 이명은 사실 맨발 걷기로 이제 고쳤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는데 그게 사람마다 달라서 맨발 걷기가 이명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좀 길게 조금 해보신 후에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저는 바빠서 하루 10분씩만 하는데 무좀 각질이 좋아졌어요. 하루 10분만 해도 맨발 걷기 효과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님 오늘은 대전 계족산에 다녀왔어요. 2시간 가까이 걸었네요. 오늘은 어제에 비해 약간 추워서인지 모두들 신을 신었지만 저는 따뜻한 곳에서 왔다 갔다 왕복했네요. 맨발 걷기 하고 나서 9시간이나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만큼 깊게 잠을 잤네요. 그러니까 맨발 걷기가 수면에 이제 도움이 된다 그런 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댓글 중에 하나는 거긴 남쪽 지방이라 따뜻한가 봐요. 여기 인천은 동상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맨발 걷기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제가 위장이 안 좋은데 그것도 좋아질까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맨발 걷기가 이 소화장애를 많이 개선해 주거든요. 그거는 제가 직접 체험한 사례입니다.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건 어싱보다도 이 맨발로 걸으면서 지압이 되잖아요. 그 지압의 효과가 이 소화 기능도 많이 개선을 시켜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맨발 걷기 한지 5개월째 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하는데 혹시 전자파 땜시 맨발 걷기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분들 계셨어요. 이렇게 맨발 걷기 하는데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맨발 걷기 하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전자파가 귀에 이어폰을 꽂는 것 자체가 전자파를 꽂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하시는 게 더 힐링적으로 느끼시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장시간 귀에 이어폰을 꽂고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수년 동안 비염으로 체력 소모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몇 년 전쯤부터 띄엄띄엄 하다가 지난해에는 1년 내내 했었는데 지난 겨울 감기도 한번 안 걸리고 지나갔답니다.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늘 감기 기운과 함께 산다라고 보면 되었는데 몸이 감기 기운이 없이 겨울을 보냈다 하는 것은 정말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분은 맨발 걷기 효과를 제대로 누리셨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기 한번 안 걸리셨다고 하니까요. 또 어떤 분은 어제 오늘 앞꿈치로 2시간 걷고 왔어요. 앞꿈치로 2시간 걸으면 그 다음날 엄청 힘들 텐데요. 어쨌든 걸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렇게 앞꿈치가 힘들어요. 아파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어쨌든 몸에는 더 좋죠. 비도 오고 앞꿈치로 하고 해서 그런지 머리에 자극이 엄청 간 것 같아요. 걷다가 멈춰서 땅을 봤는데 땅이 구름처럼 흘러갔어요. 여러 번. 지금은 괜찮아요. 보통 머리나 귀에 이상이 생길 때 증상이라고 하던데 저는 어지러운 증상도 없고 앞꿈치로 걷고 나서 증상이나 뇌의 혈액순환이 엄청 개선돼서 좋은 것 같아요. 당분간 앞꿈치로 해보려고요. 2시간 걷고 30분 접지했습니다. 앞꿈치 맨발 걷기가 이분은 머리에 자극이 엄청 돼서 상당히 좋았다. 머리나 귀에 이상이 생길 때 어지러운 증상도 있고 그런데 이 맨발 걷기 앞꿈치로 하니까 그런 어지러운 증상도 없고 뇌의 혈액순환도 엄청 잘 된다. 그래서 당분간 앞꿈치로 맨발 걷기를 해보겠다. 저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맨발 걷기, 어싱 이런 그 행위도 좋지만 이 앞꿈치로 맨발 걷기 하는 것은 그냥 맨발 걷기 하는 것보다 훨씬 이 몸의 어떤 뇌의 자극을 더 빠르게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앞꿈치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거 많이 하면 종아리 터집니다. 아파요. 또 어떤 분은 오랜 세월 발바닥 아픈 것도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발도 못 디딜 정도로 통증이 다시 생겼다. 하루나 이틀 지나면 깨끗하게 사라지고 다른 안 좋은 부분들의 질병들의 증상들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가 또 좋아지고 어느 날은 컨디션이 갑자기 힘들고 지치는데 다음날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그 명현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호전 반응이 나타나면서 몸이 많이 좋아진다. 이렇게 경옥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콧물이 줄줄 내리는 것도 호전 반응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줄줄 흐르는 콧물을 닦아내기 위해 휴지 하나를 다 써버렸어요. 아이고야, 한 통을 다 썼다고요? 다음날 추워도 맨발 걷기 3시간 정도 하자 콧물이 멈췄고 정말 기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비염에 그렇게 효과가 있었나 봐요. 뽀뚜뚝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인데 이분은 겨울인데 맨발 걷기 가능하나요? 발이 많이 시릴 것 같은데 저도 요즘 천식, 비염, 불면증으로 힘듭니다. 그냥 요렇게만 맨발 댓글을 주셨는데 비염, 천식, 불면증에 맨발 걷기가 효과적일 수 있어요. 무조건 하십시오. 또 어떤 분은 저는 어싱하는 중간중간 약간의 몸살도 살짝 오고 몸도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를 조금씩 반복하더군요. 그렇게 또 명현 현상에 대해서, 명현 현상은 좋은 현상입니다. 호전 반응이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네요.
어떤 분은 저도 다리 수술 후 회복이 안 돼서 휴직 중이고 비염 없이 살다가 재작년 코로나 치료 후 비염이 생겨서 콧물 때문에 힘들게 지내다가 맨발 60일 정도 지나고 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100일 정도 지났고요. 전 밥 먹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맨발 하고 있어요. 하루 3번, 지금도 학교 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른 낙엽은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겨울철 한시적으로 신발 바닥에 구리선을 연결하면 지압은 안 되지만 발 시렵지 않게 어싱은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구리선 연결하셔가지고 맨발 걷기, 그러니까 그냥 어싱을 하시던데, 저는 웬만하면 아직은 그냥 해볼 수 있는 데까지 어싱을 해보려고요. 구리선 어싱 그렇게 하면 몸 안에 전기는 빠져나가지만 그게 맨발 걷기 한 거보다 효과는 많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차가운 곳에 있다가 좀 추우면 이렇게 낙엽으로 조금 올라가서 온기를 느끼고 다시 또 차가운 곳에서 맨발 걷기 하고 그렇습니다. 맨발 걷기가 족저근막염을 치유합니다. 맨발 걸으며 푸코가 강화되면 자연스레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무너진 아치도 살리고 병원에서 족저근막염에 좋은 운동하라고 알려주는 게 다 맨발 걸으면서 자연스레 하는 동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병을 얼려서 발바닥으로 굴리라던가 뒤꿈치 들기 운동 등등이요. 저는 보호받던 발바닥이 맨발하면서 초기에 족저근막염이 오히려 왔다가 푸코 생기면서 나아졌습니다. 족저근막염, 그러니까 일명 평발 같은 건데, 그 평발에도 맨발 걷기가 당연 효과가 있다, 그런 경험을 말씀해 주셨네요. 몇 년 동안 족저근막염 맨발 걷기 하루 만에 좋아져서 지금 6개월 매일 걷고 온몸 엄청 건강해졌답니다. 그렇게 또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본인과 함께 맨발 걷기 하던 지인은 병원에서도 치료 못했던 족저근막염 맨발 걷기로 싹 사라진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 그렇게 또 이야기해 주십니다. 임금지님은 대구 분이신데, 저도 잇몸이 좋아졌어요. 맨발 걷기 하면 제가 잇몸 좋아진다, 그런 효과를 봤다 했더니 또 비슷한 사례를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맨발 걷기 소금물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멘트 달아주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맨발 걷기랑 소금물 마시기 같이 했는데 엄청 고생했다. 둘 다 몸에 강한 거라 좋은 것도 하나씩 하는 게 좋다. 맨발 걷기를 하다가 몸이 익숙해지면 따뜻한 소금물 일어난 후에 자기 전에 한 잔씩 섭취하는 정도다. 아니면 반찬을 좀 짭짤하게 먹던가 그렇게 하셔라. 맨발 걷기 하면서 소금물 한 잔 하신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관련 콘텐츠를 올렸는데, 거기에 소금물 예찬 하시는 분들이 막 엄청나게 많으셨어요. 제가 소금물 먹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소금물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환경이 많으니까, 많이 섭취하지 않아야 되니까 매일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먹는 것은 지양해라, 그렇게 말씀드렸던데, 앞뒤 다 잘라버리고 소금물이 몸에 안 좋아,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들으셨던 분들이 막 엄청 저를 공격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리고 이 까치발 들기 앞꿈치, 이거 제가 했다고 한 콘텐츠에는 허리 아픈 사람에게 추천하는 걸음인데 척추가 바로 세워지는 효과가 있다, 앞꿈치 맨발 걷기에 대해서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이번 겨울이고 이전 겨울엔 몇 번 하다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추워서 그랬는가 보죠. 근데 여름엔 최고 6시간씩 맨발 걷기를 하기도 했어요. 잇몸도 전반적으로 짱짱해지고 머리카락도 힘이 생긴 듯하고 잘잘한 반응들은 많은데, 큰 산인 제 병은 아직 답보 상태입니다. 겨울 접지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기대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참 무거운데요. 그러니까 잘잘한 병에 대해서는 반응이 상당히 빨라요. 그런데 큰 병에 대해서는 답보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이게 맨발 걷기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만병통치약가 아니다. 치유 사례가 다 정답일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차도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희망을 꼭 가져봅니다. 의사들이 제일 경계하는 사람은 바로 맨발 걷기 하는 사람일 거예요. 이유는 다들 아시죠? 하하하. 그렇게 또 말씀 나누셨어요. 홍삼은 맨발 걷기에 좋으니 아니 몸에 좋으니 강추한다. 또 어떤 분은 저는 63세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관지 확장증으로 지금까지 평생 기침 가래를 달고 살았는데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3개월째부터 기침 가래가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현재 맨발 4개월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신기해하며 병원 가서 CT 찍어보라고 하네요. 저는 하루에 2시간씩 하루도 안 빠지고 맨발 걷기 중입니다. 와, 대단하시고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지난해 3월 남편 통해 맨발 걷기 알게 되었는데 남편이 춥다고 요즘에 안 해서 걱정입니다. 올집 화장실 접지 되는 것도 안 해요. 저는 64kg에서 58.5kg로 됐답니다. 60 중반 맨발 걷기 왜 이제야 알게 됐을까 했지요. 그러나 이제부터 평생 할 거니까 너무 좋습니다. 소원은 본인의 아들도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도 남겨주셨네요. 다이어트에도 어쨌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맨발 걷기 효능 높이려면 걷기 운동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대요. 발바닥을 땅에 딱 붙이고 있어야 천천히 있어야 하고 또 천천히 걷다가 다시 제자리에서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막 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땅에 발바닥을 딱 붙이고 천천히 맨발 걷기를 하라. 그래야 효과가 높다. 그런 말씀을 또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효과 봤다 라는 그 영상 콘텐츠에 댓글을 웃겨요. 맨발 하다 다쳐서 맨발로 낫는 경험을 하시니 그러면서 약간 장난처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도 오른쪽 넷째 발가락 골절되고 뼈가 붙어서 도수 치료가 별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서 저처럼 맨발 하는 거 보고 황토길에서 맨발 합니다. 많이 도움 되었어요. 저는 50대 후반이라 나이가 있어서 발등 통증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저 지금 다 나았어요. 다 나았어. 오른쪽 약지 발가락 끊어지고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맨발 걷기 2달쯤 와서 이렇게 재활했는데 지금은 제가 오른쪽 발 어디가 아프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사실 저도 발등의 통증은 조금 옛날에 이제 맨발 걷기로 재활할 때 조금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가 어떤 골절의 재활 특효하다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뭐 얘기를 이렇게 맨발 걷기 효과 또 체험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그 댓글을 읽어드리면 좋은데 그거 읽어드리려면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저는 맨발 걷기 그 효과 효능에 대한 댓글을 읽는 것으로 좀 오늘 하루 2부 영상은 또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토요일이니까 산에 손님들이 많네요. 자,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손님들이 많아가지고.